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서 어느 네티즌이 한국 음식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실들을 정리해서 올린 글이 화제입니다. 거의 논문 쓰듯 상세하고 철저한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한 글이었는데요. 이 게시글에는 학교 겨울방학 과제 아니냐, 아주 유익한 게시물 감사하다 등등 호응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말하는 한국만의 음식 문화 특징 5가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1번 쇠젓가락. 다른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식기는 중국, 일본의 식기와 다른데요.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재질입니다. 현대 한국인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청동, 노쇠, 은 등의 금속으로 만든 젓가락을 사용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금속 젓가락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약 1500에서 2100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에서도 가끔 나무로 만든 젓가락을 사용하지만 주로 배달 음식에 사용되는 일회용 젓가락이죠. 일반적으로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금속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이에 젓가락을 써본 네티즌들은 금속 재질이 훨씬 좋다는 의견들을 남기고 있는데요. 나무가 아닌 금속으로 만들면 내구성이 훨씬 오래가서 평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닦기도 쉽고 위생적입니다. 구리, 황동, 은 등 금속 자체에는 살균 기능이 있어 식중독 및 전염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평평한 모양을 왜 만들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굴러떨어져 잃어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실용성과 제조 과정을 쉽게 하기 위해 선택한 모양인 것 같아요. 납작한 젓가락은 그릇이나 테이블에서 굴러떨어지지 않죠. 젓가락은 아마 금속 막대를 잡아당겨 평평하게 두드려 들었을 테고요. 저는 금속 젓가락으로 먹을 때 너무 뜨거워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오히려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된 젓가락은 화기 등에 너무 가까이 두면 녹거나 불이 붙을 수 있잖아요. 적어도 지금은 금속 젓가락이 더 위생적이고 안전할 거예요. 금속 젓가락은 잘 씻을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나무 젓가락은 오래 버틸 수 없기도 한데다가 만들 때 화학물질이 쓰이고요. 나는 일본에 살 때 너무 습해서 나무 주걱과 젓가락 같은 나무 도구에 곰팡이가 생기는 걸 보고 금속을 더 선호해요. 곰팡이가 나무처럼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속으로 바꿨죠. 확실히 더 위생적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글에는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 한국인들의 식습관. 한국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약 54.6kg입니다. 세계 랭킹과 비교하면 14위에서 16위인데 아시아 1위입니다. 세계 평균은 약 35.4kg으로 높은 순위에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있습니다. 한국의 채소 섭취량은 세계 11위입니다. 야채 평균 1일 섭취량은 1위가 중국으로 1033g을 먹는데 한국은 540g, 일본 249g, 세계 평균적으로는 384g을 먹습니다. 한국의 수산물 소비량은 68.1kg으로 세계 1위인데요. 놀랍게도 한국은 일본이나 노르웨이보다 해산물을 더 많이 소비합니다. 종합하면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산물을 먹고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고기를 먹고 세계 평균보다 더 많은 야채를 먹습니다. 한국인들은 전반적으로 그냥 많이 먹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채식주의자에 대해서는 확정지어 말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채식주의자는 한국에서 흔하면서도 흔하지 않습니다. 묘한 말이지만 한국의 서민들 사이에서 채식주의자를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의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것이 예의인데요. 일제 식민시대와 한국 전쟁으로 빈곤의 시대를 겪었던 것을 기억하는 노인들에게 어떤 음식을 먹지 않거나 음식을 남기는 것은 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채식주의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의 도심에서는 채식 레스토랑 역시 찾기 어렵죠. 하지만 불교의 승려들은 확실한 채식주의자로 그들은 교리에 따라 채소만을 먹습니다. 그러나 불교 승려들은 성장하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고기를 먹입니다. 행사나 봉사활동을 하면 승려들이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손님에게 대접하기도 하는데요. 승려들 본인은 채식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채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설명글에 외국인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에 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서양보다 야채가 훨씬 더 많고 바베큐나 후라이드 치킨을 파는 곳이 아니면 서양보다 고기 양이 적었어. 한국에서 한국인이 고기를 많이 먹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현대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옛날 얘기하는 헛소리지.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꽤 많이 먹어 튀긴 닭고기, 구운 돼지고기와 소고기
쇠고기, 국에 든 고기, 고기만두 등 고기와 닭고기 식당이 곳곳에 있는데 물론 해산물도 많이 먹지. 대부분의 식사와 함께 한다는 점에서 많이가 아닐까? 잘 모르겠지만 과하지 않은 적당한 양인 것 같아. 하지만 아마 내가 가르치는 성인 학생들의 75%는 좋아하는 음식이 고기라고 할 것 같네. 등등 전반적으로 고기를 많이 먹는 서양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적당한 양으로 먹는 것 같지만 확실히 자기들보다 채소를 더 많이 먹는 것 같다며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3번 반찬 문화. 반찬은 보통 영어로 부식이나 곁들임 요리 정도로 번역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같지는 않은데요. 고기를 곁들인 메인 음식 역시 반찬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개성 있게 장식한 음식도 반찬이라고 불립니다. 사실 밥과 국, 떡이나 빵, 음료나 디저트를 제외한 음식들을 반찬이라고 하는데 밥과 함께 먹는 대부분의 음식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식당에 가면 다양한 반찬이 테이블 위에 올려진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고급 한식당이 많을수록 더 많은 종류의 반찬이 제공되고 특히 한국 남서부의 식당들은 반찬을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한국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한식당에 가면 보통 반찬 3개에서 7개 정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150 이상의 값을 내고 식사를 하거나 한국 남서부의 식당을 방문하면 푸짐한 반찬의 풍경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항상 놀란다는 우리의 밑반찬 문화, 역시나 호의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반찬은 항상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야, 멋지다. 반찬이 끝없이 나오지 않는다면 진짜 한국 고깃집이 아니야. 그런데 난 한국인으로서 반찬 문화에서 유일하게 불만스러운 점은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야. 비빔밥하고 찌개에 남은 반찬을 넣어서 먹으면 되잖아. 오래된 반찬도 그렇게 먹으면 맛있어. 음식물 쓰레기를 걱정하는 한국인에 오히려 그래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외국인 네티즌의 모습을 보니 살짝 한 방 먹은 기분도 드네요. 4번 뜨거운 그릇 문화. 한국 식당에서 음식은 때때로 매우 뜨거운 그릇에 제공되기도 하는데요. 이 그릇은 음식이 식는 것을 방지합니다. 식당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주 뜨거운 돛솥이나 냄비에 밥이나 국을 담아내기도 합니다. 한국식 바베큐 스타일은 고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은 고기를 제외한 다른 음식 테이블 중앙에 있는 그릴에 굽기도 하죠. 한국은 반도 지형이기 때문에 해산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릴을 사용하여 조개를 굽는 방법은 오래전부터 일반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호에 따라 구운 조개에 해물 육수, 치즈, 소스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식탁 한가운데서 즉석 요리를 하고 음식을 나누는 모습은 많은 한식당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이걸 보자 뜨거운 돛솥이나 뚝배기를 탐내는 외국인들도 있었는데요. 멋진 그림에 난 도예가인데 한국의 풍부한 도예 역사와 그 음식 및 문화와의 관계에도 흥미가 있어. 옹기, 분청사기, 달 항아리 같은 거 말이야. 당신이 다시 지루해지면 나중에 이런 걸 다뤄주면 좋겠어. 돛솥을 쓰는 건 밥을 먹는 내내 따끈따끈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일반 그릇에 담으면 꽤 빨리 식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내가 저 중에 하나쯤 소장해야 한다면 솔직히 뚝배기, 흔히 볼 수 있는 도자기 뚝배기를 사겠어요. 그것들은 문자 그대로 돌냄비로 번역되는 돛솥과 다르거든요. 돛솥은 밥에 가장 많이 사용되며 뚝배기는 국이나 국물 음식에 주로 사용되죠. 뚝배기를 비빔밥에 사용하면 바삭한 밥을 만들 수 있는데 뚝배기는 현대 한국 가정에서 아마 돛솥보다 더 일반적으로 사용할 거예요. 의외로 한국산 그릇에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네요. 게다가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도 갓 나온 것처럼 뜨끈뜨끈한 돛솥과 뚝배기는 확실히 우리가 자랑할 만하긴 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꼽힌 한국만의 음식 문화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5번 김치. 김치는 매우 다양합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는 소금에 절인 채소를 먹는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김치가 특별하게 취급될까요? 카레에 비유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유럽인들은 로즈마리, 바질, 민트를 비롯한 여러 향신료를 사용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는 독특한 향신료를 사용하는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수백 종류의 향신료를 사용하고 지역이나 가정에 따라 다양한 향신료의 종류와 배합 비율이 있습니다. 또한 인도인들은 향신료를 곁들인 카레 음식을 자주 먹는데요. 카레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들의 음식 문화입니다. 유럽에서는 여러 향신료가 사용되었지만 아무도 카레가 유럽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 문화라고 말하지 않죠. 김치도 이와 비슷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은 배추와 고춧가루를 이용한 김치 한 종류만 알고 있을 테지만 한국에는 수백 종류의 김치가 있습니다. 조리법은 지역마다 가족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민들레로 만든 김치, 굴이 들어간 김치, 간장을 곁들인 김치 등 한국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김치가 있고 한국인들은 거의 매일 김치를 먹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90%가 넘는 가정에 김치 전용 냉장고가 있을 정도니까요. 또한 한국인은 김치를 이용하여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김치로 만든 찌개, 김치가 들어간 볶음밥 같은 거 말이죠. 한국에는 김치와 관련된 김장이라는 문화가 있는데요. 겨울을 대비해 몇 달 동안 먹을 만큼의 김치를 담그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가까운 이들과 함께 많은 양의 김치를 담근 후 김치를 서로 교환하거나 나눠주기도 합니다. 김장은 한국 커뮤니티 문화의 일부라고 볼 수 있죠. 이처럼 한국인에게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음식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글이야. 한국인들은 채소를 볼 때 김치로 할까? 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것 같아 한국인들은 구할 수 있는 모든 채소로 김치를 만들려고 할 거야.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한식당에서 보통 양배추로 만든 김치를 제공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꽤 괜찮아요. 흥미롭게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매운맛도 한국 음식의 독특한 특성인 것 같아요. 등등 외국인들의 시선에서 특별하게 보이는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한국의 식사 문화에 대하여 심도 깊게 논하고 있는 해외 네티즌의 게시글 속에는 우리한테는 당연해서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특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류를 통해 한국의 음식 문화까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만큼 우리만의 특별하고 고유한 문화를 잃지 않고 앞으로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